현대인의 삶에 없으면 곤란한 석유지만 처음부터 석유가 이렇게 중요한 자원은 아니었을 텐데요. 과거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으로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은 고체, 석유는 액체 상태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색이 검고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져 연료계 형제 같은 느낌인데 두 가지는 이외에도 어떠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석탄이 오늘날에는 석유만큼의 입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JS 칼텍스와 함께 파헤쳐볼까요? 이 둘은 먼저 형성 과정부터가 다른데요. 석유의 경우 주로 해양생물이 죽은 뒤 거의 곧바로 산소와 차단된 채 퇴적되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석탄 역시 생물의 사체가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주로 식물이 기원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상당량의 석탄이 약 3억 6천만 년에서 3억 년 전 사이쯤인 고생대 석탄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기에 식물들이 나무 조직을 구성하는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물질을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를 분해할 수 있는 벌레나 미생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퇴적되어 석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리그닌을 분해하는 생명체가 나타나자 생성량이 줄어들었지만 석탄이 석유보다 생성 효율이 좋아 매장량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채굴 가능한 기간은 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석유와 석탄의 또 다른 점은 생산 과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표면에 노출되거나 얕은 깊이에 묻힌 일부 양을 제외하고는 깊은 땅속에서 채굴해야 하는데요. 석유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석유가 있는 곳까지 구멍을 뚫으면 처음에는 압력에 의해 알아서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펌프질을 하거나 내부에 물과 가스 등을 주입하여 압력을 높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석탄은 고체이기 때문에 탄광 내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등 직접 채굴한 뒤 운반해야 하죠. 또한 두 가지 모두 생산 후 정제 혹은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액체인 석유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분별 증류하는 데 비해 석탄은 가루 상태로 만든 뒤 비중이나 전기 저항 등 다양한 성질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탄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석유와 석탄 모두 포함된 탄소의 비율에 따라 특성과 용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석유의 경우 탄소가 적게 포함된 것부터 LPG,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분류되어 각기 특성에 맞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자 석탄의 경우에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황 같은 불순물과 휘발 성분이 적어 태울 때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무연탄과 나머지 유연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유연탄은 다시 탄소 함량이 낮은 것부터 2탄, 아탄, 갈탄, 역천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내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은 불이 잘 붙지 않는 편이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높은 화력으로 오래 잘 타는 편이고 연기가 덜 나다 보니 주로 가정용 연탄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유연탄의 경우에는 주로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탄 중에서도 역천탄이 연료로서 효율도 높고 제철용으로도 주로 사용되어 쓰임새가 가장 많죠. 반면 가장 석탄화가 덜 되어 탄소 함량이 60% 이하로 그치며 발열량이 적고 식물의 조직이 그대로 보이기도 하는 이 탄은 연료로서 가치는 적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제조할 때 불을 떼기 위한 목재가 부족해지자 대체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카치 위스키만의 독특한 향취를 만들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석유와 석탄 모두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은 꽤나 오래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는 비록 연료의 용도는 아니었지만 기원전의 수메르에서 방수용으로 건축물에 바르거나 이집트의 미라 제조에 쓰였고요. 석탄의 경우에는 기원전 315년 그리스 철학자가 북부 이탈리아와 그리스 일부 지역의 대장간에서 연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며 중국에서는 삼국시대에 쓰여진 책에 석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탄과 석유가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근대에 들어서였는데요. 석탄은 흔히 알려져 있듯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한 자원으로 거듭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석유는 그보다 더 늦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조명용 혹은 자동차 등 운송용 연료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석유의 중요도가 석탄을 뛰어넘은 것은 세계대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의 전쟁과 달리 전차 등 현대적인 전쟁용 운송수단을 이용해 싸우게 되면서 보관과 운반이 쉬운 액체 연료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죠. 이때 운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성분을 분리하고 남은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성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석유 기반 플라스틱 소재의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대 석유가 석탄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히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여전히 세계 발전량의 거의 40%에 이르는 양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이는 석탄값이 싸기 때문일 뿐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데 비해 석유의 경우 운송용 부문에서 전기나 수소 등 대체 연료 관련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 면에서 아직 석유를 따라오지 못해 100% 대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역시 현재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쓰임새가 광범위하지만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소재
소재들의 물성이나 친환경 기여도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죠. 게다가 석탄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물론 비산재 등 공기오염 물질이 석유 연소 시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극소량이지만 방사능 물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 석탄 사용을 최우선으로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석유의 경우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원이 달라져 온 것은 물론 오늘날에는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르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에너지원이 더욱더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GS 칼텍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술력을 활용하여 석유가 사용되기까지 가장 친환경적이고 절약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업 외에도 딥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ESG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